1890년대는 의병 투쟁의 흐름인데 첫 번째 의병이 어디서 등장을 하냐면 바로 이 갑오 을미 그 개혁의 과정 속에서 을미 개혁, 그 을미사변이 있죠. 을미사변과 을미개혁을 거치면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그 의병이 어떤 의병이냐? 바로 을미의병이 되겠습니다. 을미의병. 을미의병. 자, 이 을미의병은요, 특히 이제 의병을 공부할 때는 여러분들 인물들을 좀 일단 좀 정리 좀 하고 넘어갈게요. 을미의병의 대표적인 인물이 있다면 그 유인석, 이소응 같은 인물이 있습니다. 유인석이라든지 이소응 같은 그런 인물들이 있고요. 이 을미의병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유인석이나 이소응을 보면 알겠지만 이 유생들이에요, 유생들. 그래서 양반 유생이 중심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양반 유생이 중심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양반 유생들이 지금 중심이 되었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런데 그러니까 양반 유생이 갖고 있는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반 유생들이 나라가 지금 위급한 상황 속에서 을을 위해 일어나는 어떤 그런 모습들, 가장 먼저 일어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은 분명히 있었지만, 이게 아무래도 이게 성리학을 공부한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신분제의 한계도 있고, 또 왕의 명령에 복종해야 되는 그런 한계도 있고, 그런 것들이 이제 계속해서 지금 나타나게 될 겁니다. 어떤 한계가 있었냐면, 이때 이제 그 갑오을미개혁이 전개되는 과정 속에서 이 아관파천을 결국 이제 고조이 단행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사실은 이제 을미의병이 일어났던 그 배경, 그 원인은 뭐냐면, 을미개혁 때 있었던 그 단발령이죠, 단발령. 이 단발령이 가장 큰 원인이 됩니다. 명성황후 시에도 마찬가지고, 이 단발령이 이제 가장 큰 원인이 되는 거예요. 유생들한테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신체 발부는 수지부모라 하였거늘 어찌하여 부모님이 준 그런 것들을 지키지 못하고 이렇게 풀베듯 베어버릴 수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저항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 그러니까 기존의 어떤 질서를 완전히 헤쳐버리는 어떤 그런 파격적인, 제가 이건 문화적 아노미였다라고 지금 설명드렸잖아요. 이에 대한 어떤 그 저항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어떤 그 모습은요. 이제 그런데 아관파천을 전개하면서 이 고종이 자 이제 그만 단발령도 이제 강제로 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그 이런 을미개혁을 단행했던 김홍직도 죽이잖아요. 그죠? 이러면서 다 이제 끝났다. 그러니 이제 너희들 의병들 이제 돌아가라. 라고 해서 해산을 권고합니다. 고종의 권고해산이 있어요. 고종의 권고해산. 고종의 권고해산. 네, 그래서 그 해산 권고. 결국 이제 해산을 합니다. 왕이 그런 명령을 내렸으니까 양반 유생들이 중심이었으니까 그걸 거역하기가 어려웠겠죠. 그래서 결국 이제 해산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어쨌든 이 을미의병에서 이런 중요한 개념들, 요 빨간색으로 제가 정리해드렸던 거는 잘 정리를 좀 해놓으세요. 네, 이거 좀 제가 묶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병 투쟁이 이제 시작되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의병 투쟁 이렇게 전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의병이 어떤 의병이냐면, 이 을사조약을 체결하는 과정 속에서 이렇게 이제 계열적 어떤 저항들도 많이 있었는데, 의병이 안 나올 리가 없겠죠. 그래서 이 을사조약, 외교권 박탈, 이 을사조약이 문제가 되면서 전개되었던 의병투쟁, 이게 바로 을사의병이라는 겁니다. 을사의병. 자, 을사의병의 대표적인 인물들이 있다면 최익현이라든지 그 다음이 홍주에서 활약했던 민종식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신돌석 같은 그런 인물들이 있습니다. 신돌석 이름을 딱 들어보니까 뭔가 좀 촌스럽죠. 그렇죠. 그 촌스러움의 키포인트가 있습니다. 촌스러움에. 그거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 을사의병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그 내용들을 한번 여러분 좀 정리 좀 해보면, 이 신돌석, 바로 평민의병장이 등장한다는 사실입니다. 평민의병장의 등장.
평민의병장이 등장. 여러분들 이 평민의병장 신돌석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 신돌석은 여러분 정미의병, 이제 좀 더 이제 제 세 번째로 배울 의병이 정미의병이거든요. 그 정미의병에서도 또 활약을 합니다. 계속 활약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딱 선생님 신돌석 정미의병이 나오는데 왜 을사의병이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계속 연결되는 거예요. 계속 연결되면서 의병 투쟁을 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라는 거 꼭 여러분이 좀 기억을 좀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을사의병. 자, 그리고 이제 또 세 번째 의병이 등장하죠. 세 번째 의병, 요건 이제 줄치고요. 을미의병에서 쭉 연결되는 어떤 그런 모습들. 다음에 이제 정미의병이 등장해야 돼요. 정미의병. 자, 이 정미의병은 여러분들, 정미의병. 자, 정미의병의 대표적인 인물이 있다면, 이인영이라든지 허위, 같은 그런 인물이 있겠습니다. 또 뭐, 홍범도 같은 인물들도 있고요. 이 정미의병, 특히 이제 시험에 참 잘 나오는 게 바로 이 정미의병입니다, 여러분들. 을미의병, 을사의병, 정미의병 중에서 시험 문제 가장 많이 잘 나오는 건 바로 이 정미의병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얘기할 때가 참 슬퍼. 이 의병 투쟁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 어느 사람이 더 시험에 잘 나올까요? 라고 이야기하는 이 모습, 내 모습. 아, 정말. 여기 애썼던 분들 다 정말 이 나라를 위해서 참 목숨 내놓고 싸우신 분들인데, 거기에 제가 순위를 매겨서 더 시험에 잘 나오는 의병. 이렇게 제가 지금 설명하고 있는 저의 모습. 그것도 저의 한계입니다. 네. 자, 어쩌면 이 정미의병은요, 여러분들 시험에 너무 잘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기억을 좀 해 놓으셔야 됩니다. 아셨죠? 이 정미의병은 한일 신협약, 정미 7조약이 여러분들 군대가 해산되지 않습니까? 그 군대가 해산되고 시위대 박승환이 자결하면서 그 군인들이 여기 합류합니다. 군대 해산. 이게 이제 이유가 되어가지고 여기 합류한 거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의병 전쟁화 됩니다. 규모가 굉장히 커져요. 의병 전쟁화. 의병 전쟁화. 13도 창의군. 그래서 이런 것들이 13도 창의군이 결성이 되고요. 이 13도 창의군이 서울 진공작전. 서울 진공작전을 수행하는 13도 창의군이 서울 진공작전을 수행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더라 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되겠습니다. 13도 창의군의 서울 진공작전. 뭐 여기서도 또 한계점이 좀 드러납니다. 이인영 같은 경우 이제 이 13도 창의군을 이끌고 있었던 그 인물이었거든요. 근데 그 이인영이 아버님이 돌아가세요. 이인영 아버님, 요때 아버님이 돌아가세요. 그래서 이인영이 아버님 돌아가셨으니까 난 더 이상 싸울 수 없다. 그래서 짐을 부랴부랴 싸고 그냥 내려가 버리죠. 그러면서 그 뒤를 이제 허위가 이어가지고 서울 진공작전 이런 것들을 또 수행을 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건 뭐 이런 것들은 논술의 주제일 수 있겠죠. 과연 이 인형의 행동은 올바른 것이냐? 과연 그 순간에 아버지 상을 위해서 내려가는 것이 적절한 행위였느냐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이때는요, 여러분들 그 외국에다가 우리는 국제법적으로 국제법상 교전단체로 인정해달라. 국제법상의 교전단체로 인정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하나의 그 밀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의병이라고 하는 게 하나의 밀란, 반란이 아니라 우리는 왕의 명령을 받아서 수행하고 있는 합법적인 그런 행위를 지금 하고 있다. 그러니까 모든 전쟁과 관련된 그 법칙 이런 것들이 다 우리한테 적용돼야 된다. 우리는 국제법상 교전을 당당하게 합법적으로 싸우는 것이다. 이런 것들을 지금 알리는 그런 행위도 하고 있다라는 거 이렇게 정리 좀 해놓으세요. 여기 이제 정미의병에 대한 특징이 되겠습니다. 여기 바로 정미의병에 대한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을사의병에서 정미의병으로 또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다가 이제 1900 이 정미의병을 또 이제 진압을 하니까
이 정미의병이 끝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게 더 이어집니다. 더 이어져가지고 호남의병, 예, 호남의병으로 또 연결이 돼요. 호남의병. 으로 또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정미의병이 쭉 진압을 하자 이제 호남, 전라도 지역에서도 이제 그 뒤를 이어서 의병 투쟁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일제로서는 안 되겠다. 이제는 뭐 1907년 그 정미 7.2를 통해서 군대 이미 해산시켰잖아요. 이미 다 뭐 정규군을 다 없애버렸으니까 남은 건 뭐밖에 없어요. 이제 의병들밖에 없는 거예요. 의병들이 계속 이렇게 싸우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의병들에 대해서 마지막 소탕 작전을 해야 되겠다. 라고 해가지고 이 호남 의병에 대한 남한 대토벌 작전을 전개합니다. 남한 대토벌 작전. 토벌 작전을 전개하게 됩니다. 남한 대토벌 작전. 물론 이 남한 대토벌 작전이라고 하는 용어는 여러분들 전적으로 일본 측 입장에서 서술된 용어입니다. 뭐 우리가 토벌될 대상인가요? 의병이 무슨 토벌될 무슨 뭐 그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이건 이제 일본 측 입장에서 작전의 어떤 그 이름이에요. 남한 대토벌 작전이라고 하는 일본 측 입장에서 쓰여진 그런 글들. 자, 이렇게 일본이 마지막으로 진압을 가하자 이 의병들은 만주와 연해주로 이동을 합니다. 만주와 연해주로 이동합니다. 만주와 연해주로 이동하고 있다. 만주와 연해주로 이동해가지고요. 계속해서 그 항일 무장투쟁의 명맥을 이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일제강점기가 되면 여러분들 항일 무장투쟁으로 무장투쟁으로 그 흐름을 연결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을 좀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